1993년 7월 8일 한 젊은 커플이 홍콩 금산 고야 공원의 아름다운 해변가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여기서 이상한 검은색 쓰레기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쓰레기 봉투는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건지 가득 차 있어 보였고 들어 올리니 무거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 이 커플은 달랐습니다. 이거 열어보자. 이 커플은 문제의 쓰레기 봉투 안을 들여다봤고 그 결과 그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가게 됐죠. 쓰레기 봉투 안에는 노랗게 튀겨진 고기 덩어리들이 있었습니다. 딱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거 닭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닌 사람 고기네. 봐, 사람 허벅지와 종아리 아니야. 바로 경찰에 신고. 경찰은요, 바로 이 쓰레기 봉투가 발견된 해변가를 봉쇄하고 전체적인 수색 및 쓰레기 봉투 안에 있는 시신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쓰레기 봉투 안에는요, 사람의 허벅지 그리고 종아리, 팔 일부와 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커플이 발견한 것처럼 이 신체 조직들은 모두 고온의 액체로 튀겨져 있었어요. 경찰은 바로 이것들을 법의학자에게 넘깁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여성으로 사망한 지는 시신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3, 4일 전, 나이는 25살에서 35살 사이. 바로 수사팀은 두 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한 팀은 인근 주민들을 다 만나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는지 묻고 다녔고, 또 한 팀은 최근 실종된 여성은 없는지 조사를 진행했죠. 그 결과 한 여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근처 위지 바베큐 가게의 여주인 종차이지안. 그녀는요, 딱 33살 중국 국적의 기혼 여성이었습니다. 실종된 지 딱 3일째였어요. 그 위지 바베큐 가게는요, 쓰레기 봉투 발견지인 해변가 근처에 위치해 있었고 사장이자 남편인 로프청과 그녀 종차이지안이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는요, 되게 잘 되고 있었어요. 거기다 주변 이웃들 모두 하나같이 이 부부에 대한 칭찬을 아끼질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 장사 잘 된다고 우쭐대는 게 아닌, 자기네들 장사 안 될 때면 주변 가게들 다 나와서 도와주고 자기 손님들한테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말해 뭐해. 나중에 이 부부는요, 자기 가게가 너무 잘 되니까 분점을 따로 하나 열고요, 거기에 바베큐 전문가인 요리 잘하는 첸 앤 허라는 여자를 책임자로 데려와 가게 관리를 맡깁니다. 첸 앤 허, 그녀는요, 바베큐 고수였어요. 내가 가게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게에서 차슈를 냉동 목살을 쓰더라고요. 냉동 목살은 차슈의 질감을 크게 떨어뜨려요. 이참에 냉동 말고 신선한 목살로 바꿔보는 거 어때요? 솔직히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돼지 목살 사오고 하는 게 귀찮아서 냉동 쓰는 거 아니에요. 장사가 더 잘되게 만들려면,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려면 그 정도 귀찮음은 감수해야죠. 그들은요, 매일 3마리의 돼지만 구워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저녁이 되면 3마리 돼지가 다 팔려가지고 그 이후에 손님이 온다? 그 손님은 못 먹고 가는 거예요. 내일 다시 오세요. 다음날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손님은 놓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니요, 오히려 이 방법 때문에 가게는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사람이요,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꼭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게의 남편 로프청이 딱 그랬습니다. 원래 이 남편 되게 성실하고 좋은 남자였는데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계집질을 그렇게 하기 시작해, 바람을. 이 남자는요, 분점에 첸애너를 깔딱깔딱 건드리더니 그 첸애너와 본처 몰래 만나기 시작합니다. 몰래 그렇게 바람 피는 것도 열받는데 웬걸 아내 종차이지안 몰래 아들까지 낳아요. 와, 몇 년이 지나도록 본처 종차이지안은요, 이걸 몰랐어요. 숨겼으니까.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웃들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네 남편 그 첸애너랑 바람난 것 같아.
와, 이걸 딱 듣자마자 종차이지아는요, 1993년 4월 채네너가 일하고 있는 분점으로 갑니다. 그리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채네너, 가게 냉장고가 좀 오래된 것 같아. 바꿔야겠다. 쓰는데 괜찮아? 아, 네, 괜찮아요. 내가 이 2개 바베큐 가게 여주인이니까 장사하다 고장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저라면 바로 찾아가서 머리채부터 잡았을 것 같은데 종차이지안 이런 말을 했어요. 왜 한 걸까요? 당신이 내가 누군지 잊은 것 같아. 한번 각인시켜준 거예요. 내가 버젓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헛된 꿈 꾸지 말라고. 그녀의 이런 의도를요, 채네너 역시 바로 캐치했습니다. 채네너는요,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하게 로프청과 자신의 불륜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우리 둘 사이에 아들도 있다. 당신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진 알아요? 로프청이 당신과 이혼하고 나랑 새 살림 차릴 거라고 했어요. 와, 이 말을 들은 종차이지안 너무 화가 났겠죠. 와, 너 여우 같은 계집애,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라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에게 사실 확인 들어가요. 그런데 진짜래, 맞대. 남편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지금 결정해. 채네너와 관계를 끊고 그녀를 자르거나 아님 나랑 이혼하거나. 그런데요, 불륜이라는 게 그래요. 네가 좋았으면 이렇게까지 안 끌고 바로 이혼했겠지. 말은 본처와 이혼하겠다 해도 이게 쉽지 않거든요. 로프청은 아내를 배신해 바람 폈지만 아내야말로 나와 함께 모든 고난을 겪어온 사람이거든. 감정의 깊이가 채네너보다 훨씬 깊어. 못 헤어져. 그는요, 아내한테 헤어질게. 대신 내 아들까지 어쨌든 낳은 여잔데 갑자기 그만두게 하면 뭐 해먹고 살 거야. 그래서 그만두긴 못할 것 같아. 정리는 할게. 자, 이런 상황에 불륜 여인 채네너는 이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본처랑 이혼하겠다며. 그런데 뭐? 나랑 헤어지자고? 못 헤어진다고? 그럼 나는 뭐야? 나랑 우리 아들은 뭐냐고. 여기서 웃긴 건요, 이 남편 로프청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두 종차이지안 때문이다. 모든 걸 본처 종차이지안 탓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차이지안은 불륜 여인 채네너를 증오하고 채네너는 본처 종차이지안을 증오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둘은 한 곳에 묶여있죠. 바베큐 가게. 그렇게 3달이 지난 후 7월 5일 저녁이 됐습니다. 종차이지안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 순간적으로 이 남편놈이 또 채네너 만나러 간 거 아니야? 화가 확 나는 거예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열이 받은 채로 채네너 집을 찾아갑니다. 실제 이때 한 이웃이 그녀를 봤는데 그날 종차이지안이 화가 난 채로 가게 문을 닫고 나간 후에 다신 그녀를 본 적이 없다고. 이에 경찰은요, 종차이지안의 가족들 DNA와 발견된 시신 DNA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시신 종차이지안이 맞았어요. 아니 여러분, 따지러 가만 안 두겠다 찾아간 사람은 본처 종차이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이렇게 발견이 된 걸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남편 로프청과 내연녀 채네너였죠. 이 둘을 체포, 신문하면서 경찰은 채네너의 입을 통해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채네너 왈, 5일 저녁 누가 막 다급하게 우리 집 배를 눌러 봤더니 종차이지안이 찾아왔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들어오게 이제 몸으로 문을 막으면서 아니 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다짜고짜 야, 내 남편 지금 이 안에 있지? 이 여우 같은 기집애, 내 남편 찾으러 왔다 이년아. 야, 나와. 이런 상황에 벙찐 거예요. 당신 남편을 왜 여기서 찾아? 로프청 여기 없어요. 그런데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종차이지안, 나와 이년아. 채네너를 밀어버리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채네너 집 각 방을 다 뒤지고 다녀요.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남편 안 나옵니다. 뭐야, 진짜 여기 없는 거야?
그러면 좀 뻘쭘하게 나올 법도 한데 지금 불륜 여집 아니에요. 내가 좋게 나와지겠어요? 내 남편이 지금 여기 없다 해도 둘이 꽁냥꽁냥 있는 건 맞잖아. 조용히 못 가지. 야, 유부남 유혹하고 둘이 노니까 좋냐? 뭐가 자랑이라고 아들까지 낳아가지고. 네 아들은 알아? 네 엄마가 이런 년인 거? 남의 남편만 유혹하는 요부 같은 년. 이러니 쟤네 너는 또 가만히 있겠어요? 에? 지금 뭐라 했어요? 다짜고짜 찾아와서 이상한 말이나 해대고 이러니까 로프청이 질린다고 하지. 나이 들어 늙으면 다야? 정신 차려 이 아줌마야. 둘이 이렇게 지지 않고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더니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종차의 지안이 쟤네 너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긁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열받은 쟤네 너가 탁자 위에 있던 과도를 집어든 거예요. 그걸로 종차의 지안의 배와 가슴을 마구 찔러버린 겁니다.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채네너가 본처 종차의 지안을 죽인 거예요. 사망을 확인하고 채네너는요 당황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대요. 생각 정리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종차의 지안이 없으니 나 이제 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로프청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됐다. 그럼 이 시신은 어떻게 하지? 다 토막내서 버려버릴까? 그녀는요 망설임이 없었어요. 바로 옷을 갈아입고 바베큐 가게로 갑니다. 왜? 거기에 뼈 자르는 칼과 뼈를 분리하는 톱, 차슈를 걸기 위한 갈고리 등 토막 내기 좋은 도구들이 다 있거든. 그걸 다 집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요 종차의 지안에 배를 먼저 갈라 내장을 꺼내고 손과 발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진행은 순조로웠어요. 칼을 사용할 때 피가 보이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상 현상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토막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허벅지 뼈를 톱질할 때 갑자기 평평하게 누워있던 종차의 지안의 시신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우와! 이때 그녀 눈은요 반쯤 뜨고 있었고 배를 먼저 갈라서 내장을 다 꺼냈잖아요. 그러니까 개복대 비어있는 복부와 어우러져서 그 장면이 엄청 흉측하고 무서웠대요. 실제 신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너무 놀래 악 소리 지르면서 들고 있던 톱을 던져버렸다고. 눈 감고 종차의 지안한테 미안하다고. 내가 일부러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정말 미안해. 막 사과를 했대요. 이 시신은 벌떡 일어나 몸이 걸터지면서 앉아있을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고. 순간 채네너가 화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인연이 죽어서도 날 겁주려고 한다고.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제 컨텐츠 특성상 뭐 토막 냈다 다 분해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냥 쉽게 다 토막 내버렸다 라고 하니 그냥 들었을 때는 쉽게 고기 썰듯이 썰었나 보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니요. 사람이 사망한 후에는 호흡이 멈추고 반사활동도 사라진다고 해요. 하지만 근육에는 여전히 생체 전기가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후 외부 물체에 접촉이 되면 이 근육이 수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신이 벌떡 일어난다거나 갑자기 움직이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즉 제가 이때까지 토막 살인 사건을 많이 다뤘어요. 그 범인들 역시도 모두 토막 내면서 갑자기 시신이 벌떡 일어나고 움직이는 이런 현상들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와, 여튼 채네너는 무섭거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신을 바닥에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곤 시신 목을 눌러 톱으로 척추를 잘라 몸과 머리를 분리해요. 그렇게 다 토막낸 후에 4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은 거예요. 깨끗이 씻은 사지와 머리 등을 그 안에 넣고 날이 밝기 전에 바베큐 가게로 옮겨 놓습니다. 왜? 바베큐 가게에서 시신 조각을 모두 차슈로 만들어 버리려고.
가게에서 그녀는 졸인 고기를 담는 큰 철통에 물을 가득 담고 종차의 쥐안에 머리를 넣습니다. 이 머리 무게가 있다 보니 바로 가라앉았어요. 이걸 확인한 후에 바로 뚜껑 덮고 다음 작업하려고 몸을 휙 돌렸죠. 팔, 다리를 더 잘게 잘라야겠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쿵쿵쿵쿵! 뒤쪽에 있는 큰 철통에서 갑자기 사람이 머리로 철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쿵쿵쿵! 거기에 머리 넣어놨는데 얼마나 놀랍니까? 이 체내너도 대박인 게 이때 이 철통을 열어봅니다. 봤더니 실제로 가라앉아 있었던 머리가 물속에서 떠올라가지고 머리카락은 물에 다 흩어져 있고 눈을 크게 뜨고 입은 벌어져 그 상태에서 동시에 입과 코에서 기체가 막 나오고 있었다고. 이 머리가 하늘 쪽으로 뒤집어지면서 이 크게 뜬 눈이 체내너를 딱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순간 그녀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고. 하지만 정신 차려야죠. 여기서 인연도 독한 게요. 이 상황에서 자신을 2번이나 놀라게 한 종차의 제안을 완전히 제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대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야. 그 철통에서 그 머리를 다시 꺼내 뜨거운 기름통에 넣습니다. 촤! 몇 번의 기름 거품 소리가 나면서 그 이후부터 그녀는 머리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때서야 안심하며 나머지 시신 조각들을 다 튀기면서 처리하기 시작했다고. 이때 그녀는요 튀겨지는 신체들을 보면서 네가 나를 놀라게 해 너를 태워버렸으니 더 이상 날 놀라게 할 수 없겠지. 이 말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했대요. 그 후에 그녀는 덜 익은 잔의 일부를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문제의 해변가에 버렸습니다. 그 후 여기가 팩트예요. 그녀는 익힌 고기와 내장을 다음날 판매할 차슈 음식에 섞었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을 끝내고 다음날 그녀는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요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신문에서 그녀는요 일부 처리하지 못한 시신 조각을 바베큐 가게 주방에 남겨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찰 바로 가게로 가서 확인 들어갔죠. 그런데 주방에 딱 들어가니까 고기 냄새가 진동해. 이게 역겨운 냄새가 아닌 그냥 차슈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났대요. 그러니까 누구도 의심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경찰은요 고기통에서 큰 고기들을 발견합니다. 보자마자 바로 이거 사람 시신이네 알아봤대요. 어떻게? 그 큰 고기통 안에 발가락이 있었거든요. 그 발가락? 돼지나 닭 이런 게 아니었어요. 발가락에 매니큐어가 다 칠해져 있는데 돼지나 닭은 매니큐어 안 바르잖아. 플러스로 옆에 돼지 기름통을 하나 발견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었더니 엄마야, 아까 제가 기름통에 뭘 넣었다고 했습니까? 종차에 지한 머리를 넣어 튀겼다고 했잖아요. 아직 긴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해골이 기름통 맨 위에 떠있고 이미 눈과 얼굴의 다른 근육 조직들은 부패돼 사라진 상태. 빈 눈구멍만 남아있었다고. 와, 실제 이걸 본 경찰이요 헛구역질을 막 하면서 그 옆에 걸려있던 갈고리로 그 머리를 집어 올렸대요. 그 해골을 꺼내는 과정에서 덜 익은 귀 하나도 발견. 여기서 팩트는요, 이런 역겨운 시신들이 발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방에선 이상한 냄새 1도 안 났다는 거예요. 이 시신을 건져 올리고 할 때마저도 진한 차슈, 맛있는 고기 냄새만이 가득했다고. 실제 얼마나 역겨운 상황이었는지 현장에 있던 경찰들 모두 차슈는 다시 먹지 못할 것 같다고, 못 먹을 것 같다고 얘기했었대요. 남편 로프청은 이 살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게 확인됩니다. 바로 체내너 살인죄로 체포. 홍콩에서 재판이 진행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죽이다 못해 너무 잔인하게 고인을 모독했습니다. 이거는 사형감 아닙니까?
홍콩 재판부는요, 종차이 지안과 싸움 중에 첸은어가 실수로 그녀를 다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종차이 지안이 사망했다고. 그래서 결론은 첸은어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나와요. 여러분, 범죄 행위보다 저는 이게 더 충격이에요. 아니, 이게 살인이 아닌 과실치사로 어떻게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과실치사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첸은어 징역 6년 나왔습니다. 아니, 유부남과 바람피고 그리고 본처 죽이고 이렇게 다 토막내고 튀기고 버리고 별짓 다 했는데 10년도 안 나온 거예요. 와, 이 사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더 역겨운 건 이 법의학자가 종차이 지안에 발견된 시신들을 다 조립했는데 완전하게 조립을 못했대요. 없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조심스럽게 법의학자가 이 시신의 일부 조각들이 차슈에 섞여 그 가게 손님들이 먹은 건 아닌지 의심이 되는데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조심스럽다고. 와, 그런데 징역 6년? 홍콩 법원도 참 너무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